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정국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과 관련된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향이 고용 지표에 대한 악화로 나왔고 사실 AI 버블론과 함께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장중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에 대한 변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왔었던 만큼 반발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 다음 주를 대비해서 오늘에 대한 시장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한 전략과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전략, 종목들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하나만 뽑자면 일단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악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확실한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한 셧다운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사실 리스크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 추세, 하락에 대한 방향 그리고 국내 시장의 이번 주에 하락 쪽에 대한 방향은 미국 정부 셧다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과도하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수급을 봤을 때 이번 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전환이 된 만큼 다음 주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이번 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이 전환이 된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화장품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APR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APR 같은 경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동반해서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빠르게 반등 자리가 나오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 맞춰서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좀 잡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급에 대한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려웠지만 저와 함께 다음 주에 대한 시장 대비 그리고 오늘에 대한 시장 대비 잘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가능한 만큼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제가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이슈 그리고 섹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섹터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로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장비 관련 회사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확보한 이노테크가 상장했습니다. 한때 300% 넘게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달바나 APR 어제 약세 흐름 보였는데도 오늘은 잉글로드랩 그리고 잉글로드의 지주사인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으로 오늘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현재 8%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네 종목에 대한 대비 이슈를 통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 어떤 부분, 어떤 이슈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 3개 먼저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주사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원전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 지주사 관련해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배당과 관련,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수급에 대한 쏠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주사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도체, 그동안 주도주였던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하락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눌리는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종목들 제가 오늘 전략으로 한번 제시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었던 원전주,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주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장은 지주사의 해라고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지주사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섹터가 맞습니다. 하지만 만년 저평가라는 지금의 평가를 넘어서서 이 올해에는 좋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주사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로 넘어가면서 배당과 관련된 투자도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지주사는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부터 상승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들이 많다 보니 하락에 대한 변동성에서도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상 안정적인 포트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여전히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그 부분이 제거된다라고 하더라도 셧다운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충분히 좋은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주사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LS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과 관련해서 전력에 대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자회사들의 실적이 최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LS 일렉트릭만 보더라도 충분히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당연히 LS 같은 경우에 지금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배당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 포인트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릴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금 매년 5% 현재 증액해서 30%까지 늘려갈 것이라고 제가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LS 주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말이 되면 5% 이상은 수익을 무조건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회사들의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큰 시장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S 같은 경우에는 수익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12%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에 대한 배당 그리고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3분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죠.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주회사인 LS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홀딩 전략을 한번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주회사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만큼 LS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가 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충분히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전선주와 관련돼서 나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을 따라서 매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은 안정적인 LS로 대체 투자 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지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지주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증권회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M 금융지주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확실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 마진조차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본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죠. 거기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또 하나 배당도 마찬가지로 금융지주라고 한다면 배당에 대한 여력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 기준,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0.34배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망하더라도 지금의 자산 가치로 충분히 이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1배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인 만큼 지금의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가격 대비로 5% 상승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도 상승 자리가 나오고 오늘은 조금 눌리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매수 진입하신 분들 IM 금융지주 여전히 홀딩 전략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신규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가 유효한 만큼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 중에서도 이익 부분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IM 금융지주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OCI 홀딩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최근에 노이즈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OCI 홀딩스가 가져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왔을 때 순환매 속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당연히 빼지 않고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사실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34%가 넘는 수익 구간이 단기간에 좀 나왔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자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매력도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여전히 있고 신재생 에너지 충분히 순환매 속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OCI 홀딩스 지금에 눌리는 자리 정확하게는 21선 자리에서 한번 재매수 시점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려서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 지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OCI 홀딩스에 대한 정확한 매수 자리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지주회사와 관련된 종목들 꼭 편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3개의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저평가인 만큼 지금의 가격대에서부터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가격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고요. 지주회사와 관련해서 연말을 앞서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도 우리는 미리미리 한번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섹터로는 지주사 살펴봤습니다. LS 그리고 IM금융지주, OCI홀딩스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지주사들은 아직 저평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연말 배당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전문가님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반도체 부분 저희 어떤 거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주도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리미리 대응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걱정이 덜하겠지만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에 대한 반응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조차도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PER 30배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과거에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닷컴 버블 시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닷컴 버블이었을 때 60배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라든지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60배에 대한 종목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AI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이 26배,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1배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점, 닷컴 버블 시절에는 금리 인상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절이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사실 버블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워낙에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사실 지금의 구간을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눌리는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일단 유니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4일 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반도체 전공정 라인에서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그리고 실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8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을 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을 확보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 혹은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진입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61선 라인의 지지선 확실하게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눌리는 가격이 더 좋은 가격이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부터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강하게 눌린 종목들 저는 매수기에 잡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니스
유니셈 같은 경우에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도 마찬가지로 전공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특히나 2분기 실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당연히 지금에 대한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테스도 제가 9월 9일 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시작점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슈팅 구간과 함께 8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요. 고맙게도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업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늘려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테스 당연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적 기대감,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자리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고가 라인 돌파 가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에 눌리는 구간 기회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수익이 가능한 만큼 다시 한번 누적된 수익 충분히 가능한 만큼 현재 가격으로 매수 진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오늘 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최근에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은 아닙니다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ENF 테크놀로지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9월 11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의 상승 자리, 테스와 마찬가지로 상승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4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강하게 나왔고 61선 라인에서 지지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 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재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상승이 가능한 만큼 ENF 테크놀로지도 지금에 눌리는 구간 적절하게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버블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와 관련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드렸지만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실적을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없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에 눌리는 구간은 당연히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3개의 종목 매수 시점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혹은 지수가 반등 자리가 나왔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 전략을 통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전략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도체 나는 관심 있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섹터로 반도체 소부장주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유니셈, 테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전문가님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두 번째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 섹터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는 원전주들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사실 원전주들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전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원전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단기간에 상승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눌리는 자리가 나왔고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근거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발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적은 조금은 실망스럽게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보다 중요한 수주와 관련된 목표액이라든지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 본격화를 이유로 들면서 목표가를 오히려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분명히
분명히 아쉬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라는 부분, 사실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공개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주에 대한 수주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지금에 눌리는 구간 충분히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월 27일 날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리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눌리는 자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1선 라인까지 이탈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증권사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 저는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을 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지금의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100이라면 지금 100을 진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언제 확실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상승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에 상승 자리가 나오지 못하고 최근에 지수 전반적인 눌리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 한전기술도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 원전과 관련해서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121선 라인까지 내려온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 속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원전주와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저는 적다라고 볼 수 있는 한전기술 지금의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한전 KPS도 지금 가격대에 저는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상승 자리를 좀 만들어냈지만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수에 눌리는 구간에서 하락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이라이트로 제시해드렸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 만큼 원전과 관련된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적극적인 전략 통해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 나는 관심 있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해 주시면 제가 관련돼 있는 부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원전과 관련된 3개의 종목 매수 관점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좋은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 섹터로는 원전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섹터들 지주사, 반도체, 원전까지 3가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인데요. 백종국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신 핵심 노하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하셔서 신청하시면 전부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11월 16일 날 백종국 전문가님의 강연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공략주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에서 주목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동안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의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락 구간을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당연히 생방송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시장,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해성 DS와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의 눌리는 구간에서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도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구별을 스스로 하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좋은 성장세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의 수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계속 대부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누적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리뷰를 통해서도 오늘 추가적인 전략들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해드릴 종목, 어제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왔던 고영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 날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2분기 아쉬웠던 실적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 미리미리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 결과가 시장에 그대로 나오자마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반등 자리가 빠르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조금은 아쉬웠던 실적 이유가 있었고 그 근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실적과 함께 강하게 슈팅 구간,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영 같은 경우에 어제 슈팅 구간과 함께 45%에 가까운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눌리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도 증명을 해줬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영으로 아마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 어제 수익 확보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의 이 수익을 놓치신 처음 보시는 분들 저와 함께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또 한 번의 수익이 그리고 새로운 수익이 가능하겠죠. 고영과 관련해서 눌리는 자리 진입해야 될 시점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HK 이노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로 사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실적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와 중국 쪽에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파트너사에서 연내에 FDA 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날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바닥권에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제가 말씀드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했기 때문에 이번 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음 주에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반등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단기간에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유효한 만큼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만큼 매수 전략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HK 이노엔 다음 주에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입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기존에 가져가고 있는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신규 매수 진입 시점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LG이노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뷰를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감안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리뷰 시간에서도 제가 추가적인 상승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하방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어려운 구간 속에서도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LG전자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G전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를 같이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사실 목표가는 달성을 했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번 주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적절한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를 통해서도 확실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눌리는 구간 적절하게 이용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진입해야 될 시점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제 진입 시점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고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고영 그리고 HK이노엔, LG이노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생방송 말고도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공략해 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생방송뿐만이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 8월 18일 날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매수 시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신호만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승에 대한 근거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자리 강하게 나오면 100%가 넘는 상승 자리가 나왔는데 최근에 눌리는 자리가 나왔고 다시 한번 진입해야 될 좋은 기회가 나왔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5% 가까운 수익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수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제 반등 자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자리인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략을 통해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제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조건 검색기는 보조지표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슈를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라든지 AI 버블론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종목을 검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이슈에 맞춰서 저는 종목을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가지고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법 자료를 통해서 매수 시점만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자료인 만큼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지금 입장해 주셔서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이라이트 종목과 함께 기법 자료 가져가 보신다면 다음 주에 좋은 수익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금 입장해 주셔서 기법 자료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주신 종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수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빠르게 캐치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저 포함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오신 종목 이 SM, 사실 저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엔터와 관련해서 최근에 하락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가져온 S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0% 상당히 좋은 실적,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좀 줄 하향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어제 같은 시장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 SM 같은 경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출 32%, 영업이익은 260%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좀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연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그리고 4분기의 계절성과 관련해서 MD 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사실 해외 공연에 대한 성과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작다는 이유로 목표가를 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린 대로 4분기는 계절성에 대한 요인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던 부분,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에 대한 구간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7.6배라고 한다면 상당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 하향을 했지만 현재 가격 대비로 목표가가 60%나 높아야 됩니다.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조금은 낮아졌어도 확실하게 지금에 대한 구간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의 자리에 확실한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0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증권사에 대한 목표가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 우리는 이 가격대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누적된 수익을 좀 가져가 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 매수 한번 해보시고 좋은 수익 저와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공략주는 SM이었습니다. 매수가 10만 5,500원, 목표가 13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히든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든 종목 정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조금의 힌트만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실적이 조금은 안 좋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8%나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안 좋은 부분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지금은 니켈 중심의 포트폴리오의 전환에 대한 속도,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상품 종합 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영향이지 개별적으로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나온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물류 운임에 관련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10월 해상 운임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업에 대한 확실한 성장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가도 당연히 실적의 흐름에 맞춰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 PER로 봤을 때 6.7배,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PBR은 0.4배라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에서는 정말 세일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지주사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때 배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의 가격대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배당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꼭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3만 원이지만 현재 가격으로 진입 가능하고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꼭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